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경성전자고등학교에서 온 이분녀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체험 방법 또는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공지능 도구의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준비되시고 실습하실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실습을 따라 해보시면서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체험의 순서는 인공지능 지능의 형태, 종류에 따라서 간단하게 도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도구들을 체험해 보시면서 어떤 도구들은 나의 교과나 내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과 부합되는 도구들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동기유발 자료라든지 아니면 수업 도구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 인간이 소통하는 일상의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어를 사람은 듣자마자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계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그 언어의 맥락을 이해하고 의미를 이해해서 그 의미에 따라 판단하고 분석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분야를 자연어 처리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어 처리 지능 도구들 살펴보겠는데요. 자연어 처리 지능 도구에는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또 부산교육청에서 선생님들 교사 연구에서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부산 에듀마이닝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부산 에듀마이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부산 에듀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edumining.net이라는 사이트가 메뉴에 검색이 될 겁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중앙에 있는 시작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산 에듀마이닝이라는 도구는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라는 그런 주제로 독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토리나 어떤 이야기의 맥락이 있는 그러한 지문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어떤 인물들 또는 사건들, 배경들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현재 올려져 있는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시면 몇 개 없는데요. 이 중에서 작가님의 허락을 구해서 올려진 텍스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 흑동고래가 산다라는 이혜령님의 텍스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만약에 수업에 쓰실 경우에는 학생들과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하는 텍스트를 먼저 준비하시고 업로드를 먼저 하신 다음에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뉴의 상단에 우리 동네 흑동고래가 산다라는 제목이 뜨고요. 그리고 왼쪽에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흑동고래가 산다라는 제목이 메뉴 상단에 나타나고요. 왼쪽에 있는 텍스트 분석이라는 단어를 클릭하게 되면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하는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형태소 분석기에 따라서 약간 분석하는 패턴이 다른데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나옴이라고 세 번째 보이는 형태소 분석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흑동고래가 산다라는 책은 책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분석한다면 하나면 안에 다 포함할 수도 없고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독서 교육을 쓰실 때는 또는 책 한 권을 분석을 하실 때는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모둠을 나누시고요. 모둠별로 1장에서 4장, 5장에서 6장 이런 식으로 장절을 분류하시고
네, 모둠별로 분석을 하셔서 같이 협업으로 통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아니면 특정 영역,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특정 영역이나 아니면 교과서 속에 있는 특정 영역을 네,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장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몇 등분으로 나눠서 분석할 것인가인데요. 저는 그냥 1등분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할 품사는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형용사보다는 네, 명사나 동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형용사는 제거하고 명사와 동사를 체크해서 아래쪽에 있는 분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할 도서를 선택하시고 들어왔습니다.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분석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분석할 품사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분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단순히 형태소를 쪼갰다라는 결과만 나오지 어떻게 분석이 되었는지는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네,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시각화죠. 그래서 분석한 뒤에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각화인데요. 시각화는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자, 시선을 오른쪽 위쪽으로 잠깐 돌려보면 구름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구름을 누르면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장절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5장, 6장을 선택했는데요. 5장의 워드 클라우드 그리고 6장의 워드 클라우드가 기본 상위 5개의 글자가 포함이 되어서 분석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글자를 상위 5개를 하지 않고 네, 여기 상위 5개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눌러서 상위 네, 20개의 글자를 20개도 너무 적네요. 30개의 글자를 포함해서 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기. 자, 그럼 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숫자를 올려주시면 더 많은 시각화의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시각화된 결과를 그림으로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시각화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명사나 동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이 워드 클라우드는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를 보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이렇게 네, 크게 표현을 하고요. 적게 등장하는 글자일수록 작은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 두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5장에서의 주인공은 일단은 아빠, 도근, 그리고 아이들, 할머니 이런 네, 사람들이 나오고요. 가장 주인공은 제일 중간에 제일 큰 글자인 도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장의 주인공은 적어도 도근이가 아닐까. 그리고 도근이를 포함한 주변의 인물들은 아빠와 할머니와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게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생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도 나오죠. 오늘 뭔가 생일인가 봐요. 네, 그래서 마당도 나오는데 마당에서 생일 파티를 했을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죠.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어떤 인물들, 등장인물들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왼쪽 아래로 이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시각화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단어 빈도를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어 빈도는 자, 그리기 버튼을 한번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상위 5개, 가장 빈도수가 높은 5개의 단어를 뽑은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0개의 단어 빈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더 많은 글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글자들은요, 네, 시간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도근이가 아빠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과의 이 세 어떤 인물들 간의 관계들이 앞에 등장하고, 그리고 또다시 도근이가 등장하고 혹등고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생일이 나와요. 뭘까요? 도근이 아빠가 어떤 약속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근이는 아빠의 약속을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혹등고래와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생일날 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유출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네 혹등고래가 산다라는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단순히 여기 있는 네,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단어 빈도만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유출해 본 겁니다. 자연어를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다시 이제 왼쪽 상단에 보면 는자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다른 식의 텍스트 분석을 클릭해서 또 더 추가해서 넣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인물과의 관계를 파악하기도 하고 사건과 배경과 등장인물들이 어떤 순서로 나가는지 기승전결 흐름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설, 완전히 원문과는 다른 새로운 소설을 창작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업들은 스토리가 있는 어떠한 형태의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원문을 넣고 영어 수업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어휘력이나 문장 분석력,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고요. 국어도 마찬가지죠. 분석적이고 창의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글쓰기, 창작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과 교과목에서는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와서 사회 문제를 분석해 본다든지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 뉴스를 뽑아서 발표를 해 본다든지 이런 도구로서 활용한다면 굉장히 풍성한 수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자연어 처리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꽂힌 바로 시각지능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처럼 인공지능에게 인공지능도 마치 인간의 눈처럼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다 판단을 해내고 거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결과를 내는 그런 시각지능인데요. 시각지능은 아주 유용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볼 시각지능은요. 시각지능 도구는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퀵드로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퀵드로우 화면이 열렸습니다. 자, 화면의 중앙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퀵드로우는요, 이렇게 컴퓨터가 내는 단어를 보고 이 단어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컴퓨터는 문제를 내고요. 우리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림만 보고 우리가 낙서한 그림만 보고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3자간 게임입니다. 나와 컴퓨터와의 게임이 아니고요. 나와 컴퓨터와 인공지능과의 게임이고요. 그래서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요. 컴퓨터가 무슨 단어를 제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만 본다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지갑이라고 떠 있는데요. 제가 알겠어요 누르고 지갑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갑은 어떤 모양일까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벤치 또는 정사각형 또는 냉장 박스 또는 토스터. 지갑을 못 알아보는군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집. 이렇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방금 제가 그린 그림을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도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뱀을 그리는데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다. 이제 알겠어요. 뱀 맞죠? 뱀을 맞췄어요. 자, 이렇게 총 6개의 문제를 컴퓨터가 내게 되고 전구 맞죠? 그 그림을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맞추는 이제 알겠어요. 허리케인 맞죠? 대충 그렸는데도 참 잘 알아맞추네요. 이렇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거미. 이제 알겠어요. 개미 맞죠? 정말 그리기가 어렵군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벤치. 이제 알겠어요. 잠수함 맞죠? 자, 이렇게 저는 컴퓨터가 내는 그림 6개의 문제를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머신러닝, 인공신경망이 총 5개를 맞췄습니다. 그 중에서 맞추지 못한 것은 첫 번째 지갑을 맞추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는 게임을 끝냈지만 이 친구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친구는 이제부터 제가 그린 이 지갑 그림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 모양도 지갑 모양이구나 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이블이 달려있죠. 지갑이라고. 그래서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해서
네, 다시 돌아가 보면요.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 보면 메인 화면에 보면 세계 최대의 낙서 데이터 세트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게임에 참가한 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이제 게임에 참가했는데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 쫙 있습니다. 이 낙서 그림들을 보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방금 제가 그린 그림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하신 그림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그림도 이 친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죠. 왜냐하면 지금 틀렸지만 학습을 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 친구는 학습을 잘 해서 알아맞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의 이제 원리를 체험해 보면서 게임으로 쉽게 해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퀵드로우라는 도구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동기유발 자료를 통해서 쉽게 해볼 수 있고요. 저학년들에게는 단어 학습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어 단어로 나오게 해서 영어 단어 학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자체로 인공지능 학습의 원리를 또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인공지능 소양 교육 도구로도 굉장히 작지만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시각지능 중에서 네,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우리가 보통 영상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 얼굴이 들어가면 네, 노출되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것을 모자이크,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 부분만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도구는 체험 도구는 아니에요. 네, 공공인공지능 네, AI API 데이터라는 사이트인데요. 네, 트리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여기에 네, 링크를 따라서 가보시면 맨 아래에 개발한 소스 코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얼굴이 있는 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식 사진 한번 클릭해서 분석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재 선택한 사진에 얼굴을 찾아내서요. 분석해서 그 얼굴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아까 선택한 화면에는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그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사람의 얼굴 부분만 정확하게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시각처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시각지능이라고 하고요. 시각지능은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체를 인식해서 네, 살펴보니까 뭐 과속을 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한다든지 뭐 속도 신호위반하는 차량 또는 사람을 식별해낸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간 알고리즘과 그리고 RNN 같은 인공신경망이 적용된 그런 도구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이미지 합성 영역입니다. 자, 인공신경망 간이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간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 진짜 얼굴인지, 진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인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것도 게임 형식으로 수업 시간에 동기유발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소는 네, 지금 구글 검색 도구에서요. 무엇이 진짜 얼굴이냐? 네, 떴습니다. 자, Which Face is Real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바로 뜨고요. 클릭해서 보시면 바로 얼굴이 나와요. 사람 얼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둘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인지를 찾는 거예요. 마치 봤을 때 그냥 둘 다 진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틀렸어요. incorrect라고 뜨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진짜 얼굴이겠죠, 그렇죠? 네, 이제 플레이 어게인을 누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진짜 얼굴 맞추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맞추기 게임을 해보면서 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 얼굴을 합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간 알고리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도구였고요. 자, 이번에는 음성지능으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음성지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공지능 비서가 있죠, 그렇죠? 그 비서를 음성으로 소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성지능은 손쉽게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또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핫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표적인 이 음성지능의 사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상담 영역, 우리 전화 상담원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이 직접 상담했는데 인공지능 상담사가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상담원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었죠. 이 자리에 문자 상담뿐만 아니라 음성 상담마저도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로는요, 셀바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구글 크롬에서 셀바스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처럼 자유로운 음성 합성 솔루션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우리 음성을 인식해서 듣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람의 음성처럼 합성을 해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전부 다 음성 지능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화자를 선택하는 영역에서요, 여러 가지 언어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어에 차분한 목소리에 또는 신뢰감을 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선택하고 내용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오후 2시 발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일기예보입니다. 오늘은 북서풍 내지 북풍이 초속 2에서 3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아주 손쉽게 신뢰감을 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내용을 낭독을 해주시죠. 자, 이런 것들은 음성 합성이고요. 클로바와 같은 도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PPT나 아니면은 영상에 이 클로바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막을 넣어줄 수 있는 도구들,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으로 처리하는 거죠. 스피치 투 텍스트가 가능한 음성 인식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음성인식 한번 가볼까요? 자, 음성인식은 우리의 음성을 인식해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인데요. 자, 실시간 자막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자막을 한번 생성해 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만 인식했네요. 자, 어쨌든 사람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죠, 그렇죠? 자, 이런 음성 인식 기술은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나 또는 구글 슬라이드에서도 음성 인식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음성 인식으로 저장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번에는 머신러닝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요. 머신러닝 도구로 가장 유명한 티처블 머신과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자랑스러운 엔트리가 있죠, 그렇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티처블 머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도구에서요, 티처블 머신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티처블 머신이 제 상단에 검색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티처블 머신은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기계를 학습시켜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를 그 과정을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면서 익히는 건데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형태로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것, 오디오 학습시키는 것, 포즈를 학습시키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열리는 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웹캠 버튼 그리고 업로드 버튼 두 가지 버튼이 보이고요. 위에 클래스 1, 클래스 2가 보입니다. 자, 먼저 내가 학습시킬 데이터를 정해야 되겠죠. 학습시킬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하기 위해서 자, 데이터를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물병과 그리고 여기 있는 마스크를 한번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 1에 클릭해서 레이블을 하나,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레이블을 물병이라고 입력하고요. 클래스 2번에 클릭해서 마스크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병은
이 레이블이 물병이라는 정답이 붙어 있는 곳에는 물병의 사진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진을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웹캠을 눌러서 직접 촬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웹캠을 눌러서 직접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캠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웹캠 누르고, 자,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라는 게 뜹니다. 자, 그러면 길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런 모양도 물병, 요런 모양도 물병. 물병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물병을 넣었으면 요거는 데이터가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마스크를 한번 웹캠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마스크. 자, 마스크를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다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근데 손쉽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정답진 레이블도 잘 달았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에 정답을 붙여서 컴퓨터에게 학습시키는 방법. 아까 살펴봤던 지도학습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모델 학습시키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줬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것은 물병이고 이것은 마스크다 하고 지금 컴퓨터가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학습이 끝나고요. 이렇게 학습이 다 끝나게 되면 오른쪽에 모델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공지능 일종의 함수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 그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는 y는 ax라고 줬다면 x의 값을 넣어줘야지 y가 나오겠죠. 자, 입력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입력을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물병을 입력하니까 물병 100%라고 추론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냅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울여 볼게요. 기울이니까 물병이라고 인식 못하네요. 네, 기울여도 인식. 자, 약간 기울여도 인식하죠, 그쵸? 근데 100%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쵸? 모양이 어떻냐에 따라. 자, 이번에는 마스크를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갖다 대니까 어떻습니까? 100%로 마스크로 인식하죠. 자, 이렇게 완전히 100%가 아닐 수 있죠. 추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도학습을 하는 방법을 손쉽게 간단하게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티처블 머신을 이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서 교과도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사에서는 문화재를 분류하는 시대별로 분류하는 것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과학교과, 생물이나 과학교과에서는 생물을 분류하는, 동물이나 생물의 종류를 분류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각 교과별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전부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 나오면 무작정 외우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아이들과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레이블을 달아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시고 서로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또는 너희가 만든 인공지능이 더 잘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품평회도 해보고 발표회도 가져본다면 더 지식을 재구성하면서 더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도구로 티처블 머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구로요. 마지막 도구로 우리가 반드시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양면성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모럴머신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구글 도구에서 모럴머신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 상단에 모럴머신이 검색이 되고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럴머신은 말 그대로 도덕성을 체크해보는 그런 머신. 그렇다고 우리 도덕성이 낮느냐 높느냐 이런 것을 체크한다기보다는요, 어떤 딜레마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고 봅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을 하다가 뜻밖의 사고에 부딪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한쪽은 남자가 있고 한쪽은 여자가 있을 때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여자를 선택해서 여자를 쳐버리면 여자는 죽을 거죠. 물론 어떤 걸 선택해도
이걸 선택하지 않고 벽을 들이받으면 내가 죽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딜레마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하는 그러한 설문 기반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설문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약에 한쪽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1%의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만약에 프로그램이 됐다면 어른들을 죽이게 되니까요. 어른들이 죽어도 될까요? 같이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반드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는 토의토를 하고 어떤 교과든지 한 번쯤은 고찰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모럴머신인데요. 자, 시작하기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인 자동차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나는 이 자동차의 운전자인데요. 앞쪽에는 이제 뭔가 뚱뚱한 여자가 있고 뒤쪽에는 날씬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럼 뚱뚱한 사람을 칠까요? 날씬한 사람을 칠까요? 자, 이 결과도 굉장히 웃깁니다. 뚱뚱한 사람을 친다고 나와요, 결과가. 좀 뚱뚱한 사람을 쳤거든요. 저는 솔직히 선택을 못 하겠는데 이 잔인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요약보기 눌러주면 이럴 경우 이제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발생한 무인 자동차는 직진을 하고 앞차선의 보행자에 충돌하게 됩니다. 자, 충돌하게 됐을 때,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 내가 사망하는 거, 나와 내 가족이 사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왼쪽을 핸들이 그대로 직진하게 되면 이 사람들 5명의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차 안에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아내와 나의 부모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선택을 못 하겠는데 저는 일단 가족을 보호하는 걸로 할까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 아무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딜레마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3가지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는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뭐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고 이제 인공지능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다면 누군가는 희생자가 나온다는 것도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가 최소화되도록, 아니면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가 되었든 그런 식의 이제 인간처럼 완벽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구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이 모럴머신을 통해서 인공지능 윤리학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인공지능 도구들을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인공지능 도구들은 많은 사이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글의 AI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이제 시도되고 있는 인공지능 실험들, 그리고 그것을 손쉽게 무료로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재밌게 볼 수 있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오페라라든가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도 쉽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인식 교육도 많이 하는데 장애인 인식을 위한 그런 도구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사이트가 AI 익스페리먼트도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이제 우리 교과에 어떤 접점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융합 수업을 설계하는 모티브로 또는 융합 수업을 설계하는 도구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